저희가 준비한 2위 제목 그대로입니다. 호기롭게 혁신위 깃발을 내걸었다가 불과 9시간 만에 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 인선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최원일 전 함장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항의했지만 어제는 별다른 말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인데요. 오늘 영상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좀 지나갈게요. 깜깜이 인선이었다. 대표님 타당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조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권칠승 대변인은 유감 분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자들이 끈질기게 거듭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 이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는 공식 발언에서 이 관련 얘기는 없었고 기자들이 따라붙으니까 무한 책임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이 정치인들이요 흔히 무한 책임 얘기를 할 때는 그 유한 책임에 대해서는 지지 않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저희 얘기는 제가 본데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정치인들이라는 게 원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특히 뭐 대표라는 그 직책은 원래 당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는 거다라는 거는 특정 분야의 어떤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와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직 사퇴라는 비명계 요구나 이런 걸 들어줄 가능성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한 거하고 같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면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냐? 거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어요. 무한 책임, 무한 책임. 그러면 이제 책임 소재를 누군가가 어쨌든 이 인선의 책임을 지려면 추천 과정과 검증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소정숙 국장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래경 씨를 도대체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했냐? 특히 추천 부분이요. 이해찬 전 대표가 했다더니 혹은 함세웅 신부 혹은 경기도 시절부터 꽤 이재명 대표 인연이 깊었던 이한주 교수가 추천했냐? 누구라고 대략적으로 좀 좁혀지고 있어요? 저건 밝혀지기가 어려운 문제죠. 이재명 대표가 내가 누구 추천을 받아서 사실 그때 이렇게 했다라고 아마 한참 세월이 지나서 회고록했을지는 몰라도 그걸 밝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뭐 이해찬 전 대표 나오는 것도 뭐 중요한 고비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그 병풍처럼 든든한 이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이고 하니까 당연히 잘 알 테고 그래서 추천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제야 관련해서도 뭐 함세웅 신부 얘기도 나오고 여러 번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것은 이재명 대표만이 알겠죠. 아마 복수의 추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추천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할 때 그 과정에서 제1야당의 이른바 검증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고비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인사의 인선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본인으로서도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사안의 후폭풍이 이번만이 아니라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선 자체의 그 인사의 발언도 논란이었지만 밀실 인사 아니었냐, 당 안팎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는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날 일요일 저녁에 비공개로 최고위원들이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이래경으로 한다. 이 말은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처음 들었고 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가 아니라. 그러면 이래경 이사장이 그 전에 SNS나 뭐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살펴봤다 할지라도 조금 불충분하게 살펴봤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정무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중에 하나의 문제는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사화가 된 말말말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친명 인사를 무작정 불러들이더라다 일어난 사달이다. 혹은 피 묻히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을 골랐다. 밀실 인사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지금 송갑석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당 내부의 그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그 전근대적이다.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표 최고위원이고 나머지 분들 최고위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마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마치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당 총재처럼 혼자 정하고 혼자 그냥 얘기해 줬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송갑석 최고위원조차 도대체 이래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임이 됐는지 발표하기 전까지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분을 골랐다. 이렇게 문제 있는 분을 골랐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도 수준 이하고요. 어떤 소통 능력도 수준 이하고 인맥, 뭐 정보력, 리더십, 소통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정치적 내공과는 전혀 수준이 다른 처참한 수준의 어떤 결정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예. 이번 인선 자체가 뭐 이래경 씨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 특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진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리더십의 상처를 받은 그런 사건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제 장경태 최고위원도 전날 알았다고 했고 지금 송갑석 최고위원도 바로 직전 하루 전에 알았다니까 별로 아는 사람 없었다. 뭐 밀실 인사 얘기도 했지만 특히 이제 여기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 정보력 혹은 리더십 어떻게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냐 이 얘기 근본적으로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뼈아픈 실책을 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혁신을 맡긴다라고 했는데 이래경 카드를 써서 뭘 혁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천 룰 같은 경우는 이미 특별당규로서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현역 기득권 내려놓기를 하고 신인들을 잘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혁신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과 비전을 혁신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것인가 이런 어떤 혁신의 어느 정도의 구상을 하고 그 혁신에 맞는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검증이 너무 쉬웠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실은 9시간 만에 사임을 수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도 이게 심각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검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추천인의 의사를 받아서 너무 조급하게 결정한 게 아닌가? 또는 최고위원들과의 좀 수기 과정을 더 거쳤었더라면 이런 결정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검증 부분에 또 뼈아픈 아픔이고 또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래경 씨가 본인이 어떤 이런 추천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절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의 과거의 바라는 개인으로서의 바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혁신위원장에 임명되는 순간 자신의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건데 이걸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좀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엔 뼈아픈 실책이고 혁신위원장을 새로 선임할 수 있을까? 굳이 선임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 본인을 대표로 앉힌 이유가 민주당이 혁신을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대표 본인이 좀 민주당을 혁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제 뽑은 사람 책임이 더 크겠죠. 이제 뽑힌 사람보다는. 근데 사실 인사 논란의 책임, 인사 논란 이번이 이재명 대표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나오듯이 사실은 그 대선 후보 그 운동 과정에서 조동현 서경대 교수 영입 인사 1호 이렇게 돼서 이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사생활 논란으로 이제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저거는 이번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면 물론 저 당시에는 여당이었지만 여당의 뭐 정부 고위공직자 뽑듯이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에서 누구를 영입할 때 검증 절차는 아무래도 정부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처럼 검증이 그렇게 철저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 문제 자체가 사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동현 교수를 뽑을 때 그 사생활 문제를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래경 씨 경우에는 달라요. 이래경 씨는 페이스북에 다 그게 공개된 자료잖아요. 몇 분만 보면 들여다보면 알 건데. 이름 하나만 하면 정말 몇 분 만에 충분히 다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뭐 누구를 시키든 아니면 평판을 본인이 이제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면 본인이 이제 원래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뭐 다른 문제될 만한 것들이 없었을까 하는 걸 주변 누구한테나 만약에 오픈을 했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는 다르다. 뭐 인사 실패라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경 씨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발언은 없었고 다만 기자들이 따라붙었을 때 무한 책임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정순신 사태도 또 더 글로리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언론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당시 학교의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내정을 즉각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일단 저 이재명 대표 주장에 대해서 또 이동관 특보 측은 또 다른 얘기가 있다. 저 부분이 다 정확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 얘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나중 얘기인데. 저 이동관 특보 거론한 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 뭐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도 물론 정치적으로 있겠지만은 또 이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폭 의혹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학폭이라는 것이 이슈 중에서도 민감도가 굉장히 큰 이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사건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금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말은 내정됐다고 나오지만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예. 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나간 일이고 또 현재 상태에서 이동관 특보로서는 뭐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고 피해자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아마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예.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뭐 나중에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과거에 2015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또다시 어떤 피해자라든지 당시에 정권의 핵심 실세를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닌지 이런 논란이 반드시 또 불거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감수하면서까지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 차원에서 상당히 좀 예. 심도 깊은 여러 가지 논의와 고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의 현직 대표를 만나봤습니다.